였으니까 한번 보시죠. 참 이쁘죠? 이 사람이 이제 그 최초의 일제시대 때 전 세계에 한류를 일으켰던 원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21년도 10살 때 일본에 가서 이시바쿠라는 아주 유명한 춤 선생한테 사사를 받고 10년 만에 그 뉴욕 그 순회 공연을 할 정도로 유명해집니다. 실력이 그 타고났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그때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채플린 등등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피카소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31년도에 이제 문학가인데 사실은 공산주의에 물들었던 사회주의에 물들었던 그 안막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동생이 또 있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? 그 도련님이죠. 시동생.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인 그러니까 동서까지 해가지고 다 이 채승이가 그 사사를 해줍니다. 춤을.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지금 경희대의 그 무용학과의 그 시조 교수들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 38년도에는 브뤼셀에서 세계 무용 경연대회에 심사를 합니다. 이때 당시에는 이미 세계 10대 무용가에 등극을 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인정을 받고서 세계 무용대회의 심사위원으로 활약을 하게 되죠. 그러고 나서 북경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까 그 이택재 선생이 얘기했듯이 북평이죠. 북평에서 해방을 받습니다. 근데 북평은 그때까지 일제 치하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오락가락 하다가 계속 그 해방 바로 그 주울레가 그 저기를 보냅니다. 그래서 지지를 보내고 우리 경북 현대화를 좀 도와달라. 그래서 태양별에나 뭐 이런 주요 그 경북의 춤을 사사를 합니다.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메란방이라는 경북의 전설인데 사사를 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채승이의 춤 중에서 이제 이거는 장검무고 그다음에 이제 승무가 우리나라에 유명한데 그 조지은의 승무 팔을 하니 깎은 머리 뭐 이런 그 승무 씨가 이 채승이를 보고서 조지은이라는 시인이 지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메란방이 이제 춤을 전승을 받은 거죠. 그래서 중국의 경극의 거의 전설이죠. 그래서 4대 명단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명창하고 비슷한 겁니다. 근데 요 단이라는 거는 여성 역할을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경극세가 단세가로 3대째 할아버지 때서부터 여성 역할을 잘 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영화 태양별이는 실제 이 메란방을 모델로 했는데 그 동성애가 많이 그 회자가 됐었죠. 그죠? 근데 이 메란방이 특별히 두 가지를 포인트를 했는데 경극에 그 전까지는 노래 중심이었는데 표정이라든지 자세를 많이 중시를 할 수 있게끔 추가를 했고요. 1920년대에는 특히 이제 그 이전에는 북밖에 안 썼는데 이호라고 얼후라고 그러죠. 해금인데 정확하게는 해금인데 그 반주에 이 얼후를 쓰기 시작해서 지금은 북보다 얼후를 많이 쓰는 게 경극의 추세입니다. 그리고 대표작에는 뭐 태양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옥당춘이라는 게 있습니다. 제가 옥당춘을 좀 오늘 소개를 할 겁니다. 다음 역시 이제 춤을 멋지게 추는데 이쁘죠, 그죠? 한창 날릴 때 이쁘죠. 다음
그다음에 이제 메란방의 춤을 또 전승한 사람이 있습니다. 직접 뭐 사사를 받은 거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일단 이 이름을 원래 이규태였는데 메란방을 존경해서 이매방으로 고칩니다.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저기 무형문화재를 2개나 갖고 있습니다. 승무하고 살풀이, 그 외에 이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게 삼고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이 할아버지도 역시 건범기생의 이제 교사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직접 할아버지한테서 사설을 받고 다음 이 삼고무가 사진에 멋있게 있더라고. 다음.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류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방탄소년단인데 아이돌이라는 음악입니다. 근데 이 아이돌이 그 돌인데 돌이 인형이거든요. 아이돌 그러면 작은 돌이잖아요. 짱돌이잖아요, 그죠? 그게 이제 그 우상이 되는 거죠. 우리가 인형을 우상화하는 게 아들이죠, 아들. 우리나라 말로 이게 이제 상고부가 이매방 쪽에서 돈 좀 줄 수 없느냐 이렇게 한번 저작권을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워낙 그 세계에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신재호가 광대가 그 성공하는 방법, 광대가 성공하는 방법을 그 광대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다음 광대 7회라고 하는데 광대가 성공하는 성공 방법 첫 번째가 인물입니다. 100년 전에 이미 광대는 인물이 제일 잘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상황에 맞게 스토리를 잘 짜야 된다. 그 다음에 노래는 3번째입니다. 그리고 4번째가 춤입니다. 춤. 그죠? 기본적으로 잘생겼잖아요. 꽃미남. 그 다음에 요새 아이돌들은 기본적으로 3개 국어를 합니다. 3개 국어를.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잘하는 거는 기본이고 누구나 노래 잘하니까 가수가 됐겠죠. 근데 춤을 기가 막히게 추기 때문에 이 4가지를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. 다음 이제 본문입니다.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잡극을 한번 소개를 하고요. 기생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사 아까 그 높은 어사 낮은 어사 있었죠. 그 다음에 이제 호남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호남의 춘향전의 호남이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국을 부활시킨 기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국을 부활시킨 기생이 누군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래서 한중일의 작극 그래서 한국에는 창극인데 지금은 판소리라고 그러죠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극이 있고 일본의 가부키가 있습니다. 자, 퀴즈입니다. 남자는 몇 명일까요? 여기 5명이 있는데 남자는 몇 명입니까? 2명이에요? 누가 남자예요? 여기 요거 네? 남자 3명? 한 명이 어디? 어디? 요거? 남자 같아요? 남자예요. 그 다음에 3명이 아닙니다. 남자 몇 명? 2명. 네? 2명. 2명이에요? 3명이 더 돼. 4명이. 요것도 남자예요. 요게 그 메란방입니다. 메란방은 남자입니다. 한중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뭐가요? 한국만 남자고 한국만 여자고 나머지 일본하고 중국은 여자잖아. 다 여자니까 4명이라고 그래서. 그래서 4명이에요?
예, 남자가 4명, 여자는 1명. 이일방 씨는 여자같이 생겼어요. 얘는 이일방도 남자예요. 남자인데 처음에 여자인 줄 알았어. 그래서 세계 속의 춘향전은 이 홍종우란 분이 1892년도 되게 오래됐죠. 홍종우라는 사람이 최초로 국비로 그 조불수호 통상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 국비로 그 원래 통역관 출신인데 조약에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비로 법률 공부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유학을 갑니다. 그래서 가자마자 거의 노타임으로 춘향전을 번역을 합니다. 그래서 그 프랑스 소설가를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프랑땡 파퓸이라고 하는데 파품은 향수고 이거는 봄이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 프랑땡 백화점 있잖아요. 그게 봄 백화점입니다. 봄이로구나. 봄. 그래서 그 여기에 뭐 이몽룡일 거고 이거 춘향인데 여기 무슨 꽃일까요? 의미가 있는 걸까요? 그냥 그림일까요? 나중에 보시죠. 이게 이몽룡인데 가난한 저기로 나옵니다. 이거 매파가 있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. 그 92년도에 홍종우가 번역한 저기를 보고 유럽에서 가장 그때 당시 유명한 러시아의 고전 발레 안무가 푸킨이라는 사람이 36년도 그러니까 최승희가 벌써 유명해졌을 때 동양의 붐이 붑니다. 그래서 동양의 그 고전을 가지고 자기가 그 춤을 만듭니다. 이 사람이 이제 몬테카를로 발레단을 만든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 좀 거의 망할 뻔했어요. 망해가는 순간에 이 춘향전을 전 세계적으로 발표를 하고 순회 공연, 뭐 미주까지 다 순회 공연 해가지고 잠시 좀 잘 나가다가 또 그 경쟁자가 M&A를 하는 바람에 결국 뺏겼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발레단이 몬테카를로 발레단. 거기서 춘향전을 이렇게 공연을 했어요. 36년도에. 그래서 이 포킨이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하고 이 발레단도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거꾸로 역수입해가지고 요거를 흉내내서 국립발레단에서 정기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. 7년도. 근데 여기 특징 및 배역이 복식이나 배경 그림이나 춤사위 같은 게 전부 중국풍입니다. 심지어 그 원숭이도 나와요. 근데 원작이 원숭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. 그죠? 근데 이몽룡은 가난한 서생으로 아까 그랬죠. 그 다음에 월매역은 춘향의 아버지. 이 사람이 이제 춘향의 아버지 월매역으로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만다린의 큰 닷을 지방 관료를 얘기하는 거죠. 그죠? 향리. 근데 큰 닷을 씁니다. 그러니까 조선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닷이 아니라 이제 카우보이 모자 같아. 근데 이제 사또가 결정적으로 그 외교관입니다. 외교관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연방에서는 지방에 보내는 어사가 본명 사신이다. 그래서 이제 중국 사신으로 정확하게 등장을 합니다. 근데 우리 춘향전 잘 아시잖아요. 그죠?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일까요? 잘 모르시겠죠. 기생정부. 다 처음 보시죠. 네? 정부하는 거예요. 정부. 그러니까 공무원들 쫙 모아가지고 누가 내 수청을 뵙겠느냐. 수청이 뭡니까? 지킬 수 마루청. 그래가지고
실제 그 관사에서 해당 지역의 말로 통역을 해주는 통역관을 뽑는 과정이 점고입니다. 이게 점고라는 거는 지금 그 군대에서 점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각각 등록된 기생들이 제때 나왔느냐, 점호를 해서 딱 찍는 거죠. 다음. 그냥 여기를 찍어보세요. 여기. 네. 그 아까 그 홍종우가 프랑스에서 그 저기 번역을 했잖아요. 그게 그대로 식민지 베트남에 가가지고 통역관이 번역을 합니다. 왜냐하면 그 베트남을 오는 그 프랑스 관료나 외교관들한테 그 베트남을 교육을 하기에 이 원본이 있는 프랑스어로 원본이 있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이게 낭자의 낭자고 이게 수원후엉이라고 춘향을 발음이 이제 월남식으로 발음하면 수원후엉입니다. 그래서 그 봄향기